범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수급 분석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또 어떻게 잡아주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반이나 vs 물이 반밖에. 네. 컵에 물이 반이 있는 거죠. 네네.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주 보면은,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뭐 상승하는 업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말,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 빅2가 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 종목 움직이니까,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은 좀 이렇게 뭐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체감 지수가 조금 이제 낮을 수 있는, 또 이제 주위 좀 이렇게 둘러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벌써 2740이야? 아직 2740이야. 좀, 요렇게 좀 보는 게, 일단 좀, 지수보다는 어느 때보다 좀 종목이 더 중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 어느 때보다 지수가 조금 좀 애매하고, 정말 종목이 중요할 때는 본인만의 원칙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은, 정말 그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에는 하락 업종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어제도 하락 업종 네 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은 다 상승하는데 이게 이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막 이렇게 휘둘리기가 쉽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원칙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네, 지수가 어느덧 2740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스피는 그 전고점이었던 2779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지수를 봤을 때는 부담감이 오지만 또 종목별로는 반도체 위주였다라고는 하시지만 또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는 소외주 쪽의 반등도 일부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IT 소프트웨어 쪽도 사실 좀 시장에서 소외됐었는데 지난주에 수급 좋아지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도 뭐 10% 이상 상승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전체적인 수급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급 흐름 어떻게 흘러갔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 뭐 주요 이슈는 뭐 반도체도 좋았고, 뭐 밸류업도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음 주에 일부 또 기업인들과 함께 뭐 미국 또 스위스, 독일 방문할 거다. 이유는 세일즈. 그래서 밸류업도 지수에는 하방 경직성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상승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수급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도를 했고, 또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매수한 좀 종목을 살펴보면은 단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겹치고요. 그리고 뭐 LG이노텍, LS, 셀트리온은 지난주 뭐 수상한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 SDI, 한국항공우주, 뭐 BH, APR도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똑같은 500억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 하나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0조고 어떤 종목 하나가 시가총액이 2조예요. 그럼 시가총액이 5분의 1 종목인데 똑같이 샀어? 그럼 시가총액 대비해서 훨씬 많이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수 집중, 그거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데, APR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한 것을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좀 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만 매도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는 리노공업, TSE, 미코, 원익 QNC, 바이넥스처럼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함께 매수한 종목도 있고, 또 바닥권에서 오늘은 좀 빠지지만 뭐 SM, 심택 등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함께 매수하는 그런 종목도 좀 볼 수가 있고, 함께 매수하는 종목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는 매우 좋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APR 또 강조를 해주셔서 지금 보니까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바닥을 21만 1,500원에서 찍고 30만 원 선에서는 좀 저항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돌파한다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늘
여기 오면서 못 보다가 또 여기 앉아서 보니까 뭐 클래시스가 지금 뭐 15% 이상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쪽 피부 미용 쪽도 다시 한번 봤는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번에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네, 클래시스, 그러니까 한 섹터에서 대장주가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또 클래시스가 대장주 치고 나왔고, APR 수급 너무나 집중적이었고, 그래서 이쪽 섹터는 한두 종목 가릴 것 없이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피부 관리죠. 피부 관리, 홈케어 하는 쪽이 APR인 거고, 클래시스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여기 핫합니다. 이건 네. 인기가 갈수록 더 올라가요. 네, 클래시스도 아시겠지만 홈뷰티 디바이스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매출 잡히고 있나요? 시작했으니까 잡히겠죠? 그렇군요. 네네. 예, 다 잡겠다는 거죠. 뭐 병원이나 집에서 하는 거나 다 잡겠다는 거고, 네. APR 그 뷰티 디바이스는 국내외 판매 누적으로 200만 대 돌파가 됐는데, 올해 실적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상상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 오늘 만기일인데요. 앞으로 한 주 또 어떻게 수급 영향력이 있을 만한 변수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이슈 좀 이렇게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좀 이렇게 살펴볼 만한 이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첫 번째가 현지 시간 6일, 그러니까 이제 뭐 3일 전이죠. 국내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전인데, 미국에서 이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4가 열렸는데, 뭐 경제 관련 컨퍼런스죠. 근데 주요 정말 유명한 분들, 뭐 경제 쪽에서 뭐 구루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IMF 총재도 좀 참여를 했었고, 그쪽에 이제 많은 연사들이 미국의 이제 부채, 5년 내에는 부채 위기 좀 해소해야 된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2030년 전에는 뭔가 조금,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 성장도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또 얘기가 나왔다.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PF 이번 주에 이르면 이제 PF 정상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네. PF가 문제됐던 게 벌써 꽤 됐거든요. 1년 벌써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증권사 지인을 만났는데 대형사예요. 근데 그쪽에도 정말 그 지방에 굉장히 역세권에 산 거를 지금 경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조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사업장에는 은행이나 보험 신규 자금, 그리고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공매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이쪽에 정말 잘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쪽은 정말 좋은 얘기가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분기 디램 고정가가 이제 2분기에 최대 상승률 한 8% 정도 상승하겠지 그랬는데, 대만에서의 지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8%가 아니고 가격이 상승하는 게 최대 무려 한 18%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전망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또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HBM 가격 5에서 한 10%, Q도 따라주는데 가격도 P도 올라주니까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고. 고부가도 올라가고 그냥 디램 고정 가격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네요. 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또 이제 참전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또 메모리 쪽에서의 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거고, 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닌텐도 차기작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제 메모리 쪽에 긍정적 소식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나온 뉴스죠. OECD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2.2에서 2.6%로 보다 성장률이 커질 거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권사 쪽에 이제 베어드라고 있는데, 마이크론을 투자 의견을 약 한 3년 만에 오버웨이스로 상향시켰다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또 긍정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 양 이제 HBM 이제 납품위에서 한 400여 명을 투입한다. TF 꾸려진 거. 그리고 또 다음 달 얘기지만 6월 달에 파운드리 포럼이 2개 연달아 열립니다. 13일, 14일 이렇게 열린다는 거,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공급 과잉 우려, 강노정 CEO가 적다. 그리고 HBM 매출이 삼성 대비해서 1.7배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서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저렇게 모아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또 미국장 내에서 반도체주가 흔들림이 있다. 또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장중에 10%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런 좀 우려감 섞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장의 그 지수대를 딱 봤을 때는 60일 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가격 매력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요. 반도체 랠리는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연말이면은 벌써 한 7개월 아직 남았거든요. 미국 대선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게 반도체 성장률 또 국내 수출 증가율, 중시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거는 맞는데 이 성장률 자체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네. 그런 가운데 미국도 조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지만 반드시 연말까지 가져가시고 이렇게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좀 이제 예의주시하자. 네. 예, 미국에서도 ARM이 네. 올해 연간 전망에 대해서 네. 컨센서스만큼만 발표를 하니까 실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SK 그 최태원 회장도 반도체 업황이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본다. 항상 이제 사이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대장주 섹터고 대장주 종목이 이어서 참 언제든지 좀 이익 실현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연말까지 보기보다는 일단 좀 이렇게 뭐 성장률 이렇게 뭐 분기별이나 월별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좀 흥분할 때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매 분기 반도체 기업의 실적, 성장률 체크를 해봐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유해 나가거나 네. 또 기회가 있는 종목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잘 대응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또 앞으로 한 주 있을 그 수급 변수로 좀 많이 짚어봤습니다. 특징적인 업종 살펴볼게요. 수급 특징 업종은 어떤 쪽을 꼽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바이오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금리 관련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뭐 금리 관련 불확실성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고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말 이렇게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지 않고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 많고 또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이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거나 수급이 좋거나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렇게 차트를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모멘텀만 있으면 한번 여기서 한번 뽑을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흐름 그리고 신고가 난 종목군들도 최근에 여럿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금리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바이오를 보지 말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이제 3,200건의 이제 초록이 발표가 될 텐데 5월 31일에서 6월 4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록 공개는 5월 23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시가총액이 큰 기업 중에 또 볼만한 일정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위죠. 에코프로를 이제 치고 이제 HLB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2위인데 HLB 임상 3상 미 FDA 승인 결과가 이제 5월 16일 발표가 되죠. 다음 주 휴일 이후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주요 참가 기업들도 보시면은 정말 많습니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티움바이오, 루니, GI 이노베이션 등 그래서 참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흐름 좋은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겠고 또 미중 갈등으로 또 반사이익 기대감 이게 뭐 단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도 관심이 필요하고 또 이제 5월 2일인가 5월 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세 종목을 매수 권고를 했는데 두 개는 해외 기업이고 국외 기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죠. 그래서 매수 권고도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하여튼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직 MSCI 정기 평경 편입 기대 이게 5월 15일 발표가 되는데 네. 또 바이오 중에 하나 또 알테오존에 좀 편입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스코 전후해서 참 바이오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제는 3월에 주가 고점 22만 5,500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MSCI 지수 편입 말씀해 주셨는데요. 60일 이평선을 간신히 지금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0일 이평선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지지한다면 이제 터치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재료들 속의 바이오주들 차트 괜찮은 종목으로 골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예,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요? 차트 좋은 종목 어떻게 고를까요?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차트 괜찮은데 이런 기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은 올라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아직도 바닥에 있으면 뭔가 석연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유중 맞을 수도 있고, 그쵸? 반도체 다 상승하고 있는데 4월 달에 한 달 동안 반등도 없었던 퀄리터스 반도체, 뭐 유중 나오듯이 일단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그래서 그리고 뭐 수급도 괜찮은 종목군들도 있고, 최근에 STM도 흐름 좋았고요. 뭐 예. 바이넥스도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 어깨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누가 봐도 차트 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추세선에 있어서 중요한 게 60일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알티오제 말씀하시면서 60일선 말씀하셨는데 60일선 주가가 위에 있긴 있어야죠. 네, 그거는 기본인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가 수급도 괜찮고 놓여있는 5월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추려봤고요. 수급이 좋은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특징도 있을까요? 네, 좀 추려봤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에는 삼성중공업이 어제까지 외국인이 5일째 매수를 했었고, 셀트리온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수상한 종목으로 뽑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좀 올랐죠. 연기금이 어제까지 무려 21일째. 뭐, 끝도 없습니다. 네, 한 달이 22일인데, 21일째 사고 있고, 외국인이 3일째 사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외국인이 이틀째, 어제까지 기관이 무려 11일째 사고 있고요. 주가는 조금 주가 위치가 애매한데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LX 인터내셔널 외국인이 이틀째, 기관이 6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HL만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좀 올라왔고 기관이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HD 현대인프라코 바닥권에 있는데 그래도 좀 기관이 꾸준히 사네요. 10일째 매수하고 있고. 네. 그리고 DB 하이텍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금융투자 쪽에서 7일째 매수하면서 그래도 조금 힘든 구간은 좀 벗어나려는 모습이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좀 이렇게 집중돼서 뽑았는데 오늘 좀 급등합니다. 클래시스가 외국인이 어제까지 3일째 매수를 하고 있었고, 이오테크닉스 기관이 9일째, 파트론이 외국인이 6일째, 슈프리마 외국인이 어제까지 9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기관이 14일째 매수를 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뭐 AP 위성, 세트레가 오늘도 올라오고 있어서 우주항공 쪽은 5월 말에 우주항공청 개청도 있고, 또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예비 타당성, 또 이제 내년부터 한 5, 6년 정도 한 4,800억 투자할 거, 그거 이제 통과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번엔 세 번째여서 좀 이렇게 5월 말에 좀 살펴볼 일정들이 많다. 좀 종목별로는 관심이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 업종으로 바이오를 꼽아주셨고 수급 특징 주까지 살펴주셨는데요. 다양한 업종들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으로는 뭘 보시는지. 저는 사실 조선주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두 번째로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은 뭐라고 보실까요? 요즘에 상승하는 업종이 너무 많아서, 조선주도 관심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표를 하나 또 얹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화장품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쪽이랑 화장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진짜 N극과 S극, 진짜 어느 하나를 참 고르기가 정말 어렵다. 거의 피아니스트로 따지면은 조성진이냐 이민찬이냐. 저는 미용기기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하니까, 네. 아니요, 급등한 걸 떠나서,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은 정말 많이 피부 미용도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화장품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분석이 생체 인식 보안 세계 1위 기업이다. 네네.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로 예,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잘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근데 뭐 단기 급등해서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안 좋은지 누가 몰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트렌드하게 뭔가 좀 부각이 받아야 주가라는 게 거의 뭐 미스코리아대 뽑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근데 슈퍼리마 계속 관심 필요하고요. 수급도 좋고. 근데 좀 호가가 얇고 좀 거래량도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 좀 어렵다. 네. 네, 그렇다면 상상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잘 압축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꼽아오셨을까요? 네, 안 그래도 화장품 쪽에서 뽑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를 뽑았습니다. 오늘 한 2% 상승을 하는데 좀 모멘텀이자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호실적 기대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두 자릿수 성장 전망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 내일 있습니다. 뭐 내일 또 정말 잘 나오면 또 이렇게 이와 같은 이렇게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매분기 성장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이죠. 7일 아침 7시에 인천항 크루즈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거의 한 4천 명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게 인천항에 들어온 역대 크루즈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들어왔다가 롯데면세점 4천 명 갔다가 뭐 여기저기 갔다가 뭐 당일 출국했지만 정말 이제 중국인들 이쪽은 이제 대만 화장품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정말 많이 들어온다는 거. 네, 이름이 언더 더 시가 아니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였는데 그 크루즈 이름이. 그래서 중국인들 정말 많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밀접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날씨가 좀 더워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전체 매출액에서 한 17%가 이쪽이었는데 올해도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 규모가 한 15조 원 수준이 전망되는데 작년보다 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은 무조건 이렇게 하얘지면 또 안 좋잖아요. 그것도 국내에 훨씬 좀 잘 되어 있고 좀 이렇게 가성비도 높고 그래서 이제 많이 바를 수밖에 없다. 날씨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AI 전문 기업이랑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또 개발을 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또 디지털 전환권 실증 규모 또 한 25억 원 또 지원을 받아서 또 AI 전문 기업이랑 그렇게 따지면은 뭐 품질, 원가, 납기,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나 뭐 효율성 향상, 안전 관리 등 이게 뭐 단기 이슈는 아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쪽 제조업 쪽에서 정부에서 또 인정을 받았구나. 또 이제 중요한 길을 또 가려고 하는구나. 도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서 뉴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한 11.49% 갖고 있고요.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에서 9.6%. 그래서 두 개만 보더라도 20% 넘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좀 의미 있게 좀 팔면은 그때가 단기 고점일 수 있고 그래서 기관의 수급도 좀 잘 보시면서 올해 계속 분기 성장할 거니까 뭐 실적과 수급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선크림이라는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네요. 제가 재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중국 쪽으로 선크림 제품 그 임상이 진행됐고 허가를 5개 취득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허가 취득하고 올해 2분기부터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선크림 성장세에 따라서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메카 코리아 주목해보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